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세안도 얘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추사체로 많이 알려져 있는 추사 김정희의 그림, 세안도. 이게 보면 굉장히 그냥 간략해 보이는데 엄청난 명작으로 소나무 한 그루, 잣나무 세 그루, 그리고 허름한 집 한 채가 그저 그려져 있는데 무려 우리나라의 국보 180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그림의 원래 크기는 가로 69cm, 세로 23cm밖에 안 되었으나 추사가 그림을 완성하고 전체 길이가 현재 무려 14m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이 사연을 들어보면 한국사의 근현대사를 다 함께 하고 있고 드라마 그 자체로 볼 수 있습니다. 추사가 생활이 공공하여 유배지인 제주도에서 심지어 종이 2장을 이어 붙여서 그린 그림인데 어떻게 이런 사연이 덧붙이게 되었는지 세안도 요정을 지금부터 한번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세안도라는 이 명작의 탄생은 추사 김정희의 고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금석학의 대가이자 추사체의 창조자인 김정희는 55세에 당쟁 싸움에 밀려서 제주도 유배길에 오르게 됩니다. 물설고 바람까지 거센 섬, 고립된 섬 안에서도 가시 울타리를 두른 집안에서 갇혀 지내야 하는 위리 않치는 최악의 유배형이었습니다. 이 손에 물 한 번 묻혀 본 적이 없던 늙은 선비는 음식은 물론이고 옷도 스스로 지어 입어야 했는데 생활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외로움이었습니다. 이 정치가 어려워지니 권력자의 눈치를 보느라 죄인 아닌 죄인과의 인연을 이어가려는 이는 없었습니다. 남는 건 가족밖에 없겠죠. 부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부인, 이 먹고 자는 것은 어떻소? 그동안 무슨 약을 먹었소? 부인도 몸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훗날 기가 막히게도 이 편지를 쓴 날 추사 김정희의 부인은 운명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안부가 되고 말았던 거죠. 나중에 부인의 사망 소식을 듣고 추사 김정희는 급속도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김정희를 찾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김정희의 제자이자 역관 이상적이었습니다. 이 역관 출신인 이상적은 현역 역관입니다. 중국을 무려 12번이나 다녀왔고요. 그리고 비록 중인 신분이지만 학식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스승님, 자주 찾아뵙지 못하여 송구스럽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황조경세문편을 구해왔습니다. 추사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 돈을 주고 사기 어렵다는 이 귀한 책을 어찌 늙은 죄인에게 준단 말인가. 자네도 참 출세하는 방법을 모르는구만. 고맙네. 참으로 고마워. 이 역관 이상적은 청나라의 문인들이 그의 글을 모아 은송당집이라는 책을 출간해 줄 정도로 청나라 지식인들과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적이 다녀간 후 너무 고맙죠. 어려울 때 자기를 찾는 사람이 진짜 친구고 지인인 거죠. 나이가 어리지만 친구라고 느꼈습니다. 추사 김정희는 헛헛해진 마음을 달리기 위해 그리고 이상적의 변하지 않는 마음에 보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만히 있자. 이상적의 호가 우선입니다. 우선을 위해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이 아무래도 직접적인 글보다는 그림이 좋겠어. 추사는 어렵게 구한 종이를 이어붙여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단
한 사람, 이상적을 위해서. 그리고 세안도에 직접 이상적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땡스 앨범 옛날에 보면 앨범에 가수들 앨범에 땡스 투 뭐 작곡가 이렇게 땡스 투 마더 뭐 이렇게 어머님 부모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림에다가 그림을 완성한 후에 딱 글을 남깁니다. 우선 보시게 추워진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시들지 않음을 알게 된다고 하네. 요게 공자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막 그 공자님 말씀을 빌려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한 거죠. 그 그림을 완성하고 춥잖아요. 제주도 춥고 손을 막 시리면서 추사 김정희가 아유 어디 보자 아유 이 바람이 차서 손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는데 그림이 마음에 드는지 모르겠다. 우선이 또 언제 오려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그림을 차후에 전달받은 이상적은 너무 좋아했습니다. 당연히 너무 좋아했죠. 그래서 편지를 또 스승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편지를 보냅니다. 스승님, 세한도 한 폭을 엎드려 읽으려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림을 영경으로 가져가서 장황을 한 다음 친구들에게 구경시키고 재영을 부탁할까 합니다. 이렇게 세안도가 조선을 따라 청나라로 가게 됐습니다. 이 장황이라는 것은 그림에다가 비단이나 두꺼운 종이를 발라서 족자를 만드는 작업이고, 재영은 여기에다 이제 글을 쓰는 내용인데요. 청나라는 물론이고 추사 김정희는 이 당시 동아시아에서 명성이 굉장히 드높았습니다. 그리고 이 제주도에서 유배중이라는 사실도 벌써 외국에 다 알려져 있고, 우선 이상적을 위해서 세안도를 그렸다는 소문도 벌써 퍼졌어요. 그래서 이상적이 중국에 입국하니까 청나라 문학계에서도 예술계에서도 난리가 난 거예요. 연애를 베풀어주고 그림을 다 같이 감상을 합니다. 야, 대단하다. 글씨만 대단한 게 아니고 그림도 너무나 뛰어나다. 그래서 이상적이 이 청나라 문인들한테 시 한 수를 부탁합니다. 그림에다가 다 이어붙여가지고 16인의 당대 최고의 청나라 문인들이 감상평을 딱 적게 됩니다. 세안도의 길이가 10m가 넘게 된 첫 번째 연효입니다. 그러나 추사 김정희의 마스터피스, 명품, 명작 세안도는 이상적의 제자를 비롯한 여러 인물에게 전해지다 세상에서 호련히 종적을 감춥니다. 그리고 세안도가 다시 세상에 나타난 건 1931년 일제강점기죠. 그것도 경매장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일제강점기니까 세안도를 약찰받은 인물은 일본인 후지즈카 치카시였습니다. 이 인물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 인물은 1926년부터 경성제국대학의 동양철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에 왔으니까 조선의 문화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겠죠. 그러다가 이 교수가 추사 김정희의 예술세계에 완전히 몰입하게 됩니다. 매료된 거죠. 그래서 조선에 머무는 17년 동안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추사 김정희에 관련된 책, 그림, 글씨 모든 걸 다 사모아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인물은 이 도굴범이나 문화재를 약탈하는 무례환과는 달랐습니다. 추사 김정희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1939년 이 인물이 조선에서 환갑을 맞이해서 지인들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합니다. 환갑잔치면 이 당시면 뭐 엄청난 거죠. 자기가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위해 선물을 나눠주는데 세안도의 영인본 100부를 제작합니다. 뭐 복사본, 카피본 같은 거 되겠죠.
그 중에서도 제일 좋아했던 게 추사의 모든 예술에 사랑하지만 제일 좋아했던 게 세안도입니다. 세안도 영인본을 100부를 나눠주고 지금도 세안도 세안도의 영인본조차도 고가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땅에 세안도 영인본만 남겨두고 원작 세안도를 품에 고이 안은 채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세안도가 제주도, 청나라, 우리나라로 왔다 다시 일본으로 가게 된 연유입니다. 자, 1944년 해방을 얼마 앞둔 바로 전해였죠. 당시 42세였던 조선 최고의 서예가 손재형 선생이 추사 김정희의 세안도를 찾아오기로 결심합니다. 이 손재형 선생은 서예라는 말을 탄생시킨 분이고 뭐 그래도 굉장히 뛰어났지만 진도의 유명한 부자였습니다. 돈도 좀 있었기 때문에 이건희 이전에 겸재전선의 인왕제색도를 보유했을 정도로 우리 문화재에 대한 관심, 애정이 굉장히 높았던 인물입니다. 혈혈단신 일본으로 넘어가서 무작정 후지 집가의 집 인근에서 숙소를 구해놓고 수시로 집 문을 두드리고 그림 돌려주시오, 그림 돌려주시오. 애걸복걸, 사정, 협박 다 합니다. 네,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소이다.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장서가 아니면 제발 세안도만이라도 돌려주시오. 후지스카는 당연히 손재형 선생의 제안을 완벽하게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나가시오. 그러나 매일같이 자신을 찾는 손재형 선생에게서 젊은 날 추사를 향한 자신의 열정과 진심을 본 게 아닐까요? 돈 필요 없다. 추사의 고향으로 가져가라 하면서 세안도를 돌려줍니다. 이 세안도 예술품 마스터피스가 대단한 게 어떤 영험한 기운이 있을 것 같아요. 손재형 선생이 그림을 갖고 조선으로 돌아오고 나서 후지스카 집은 미군의 공격에 의해서 폭격을 당하게 됩니다. 만약에 세안도가 그 집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면 화재로 다 전소가 됐겠죠. 자, 세안도가 다시 조선으로 돌아오고 독립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손재형 선생은 너무 기쁘니까 이 세안도를 가지고 독립선언문 33인 중에 한 분이었던 이시영 선생님과 오세창, 정인보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이시영 선생님은 임정 초대 부통령이었고 오세창 선생님은 구한말 최고의 서예가였습니다. 그리고 정인보 선생님은 또 역사학자였기도 했는데 이분들 앞에 그림을 다 보여드립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애쓰신 세 분께서 여기 세안도에 글을 남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세 분들이 나라는 우리 온 국민이 힘을 합쳐 구했으나 세안도를 찾아온 것은 당신입니다. 당신도 참으로 고생하셨소. 하니까 또 손재형 선생님께서 선생님들이 하신 고생에 비하면 제가 한 일은 고생도 아닙니다. 그리고 저 아닌 누구라도 했을 것이고 세안도는 반드시 어느 때라도 돌아왔을 것입니다. 세안도가 또 길어지게 된 배경입니다. 후배이자 친구인 이상적에 변하지 않는 우정, 마음을 위해 거려진 세안도의 광복이라는 역사가 또 보태진 순간이었습니다. 세안도의 기묘한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안도가 위태로웠던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유랑하다 손색이 손창근 부자 손에 들어갑니다. 자, 이분들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손세기 선생은 1903년 개성에서 태어났는데 그 유명한 개성 상인입니다. 인삼 재배를 하셨죠. 근데 개성 상인들이 정보력이 엄청났습니다. 야, 이거 전쟁 날 것 같다. 북한은 위험하다. 감지하시고 야밤에 인삼밭에 남은 인삼을 싹 싣고 트럭에 담고 남한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인삼이 미천이 되어주긴 했는데 전쟁이 터지고 하니까 다 힘들게 해서 전쟁 후에 살면 온 국민이 남한 북한 국민들 다 공평하게 고달팠습니다. 이 방이 좁아가지고 대각선으로 식구들이 누워 자고 했는데 그래도 개성 상인이었으니까 그 유명한 개성 상인이었으니까 사업을 해가지고 날로 번창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손세기 선생의 사업이 본격적으로 커지게 된 건 장남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그의 장남 손창근이 같이 사업에 가세를 하면서 사업이 점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손세기, 손창근 두 부자는 모은 돈으로 한국의 문화재를 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손세기 씨는 칠순을 맞아 정선, 김홍도 동에 그림 200점을 서강대학교에 기정을 했는데 이게 1970년대 이러니까 서강대학교에 박물관도 없어서 이 그림을 전시하기 위해 보관하기 위해서 서강대는 박물관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손세기 선생이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에도 아들 손창근의 대가 없는 기부는 평생을 걸쳐 이어집니다. 2008년도에 연고가 전혀 없던 국립중앙박물관에 1억 원을 기부하고 2012년도에는 식모기를 맞아 남산 면적 2배에 이르는 임야를 산림청에 기증합니다. 이 임야는 현재 용인의 석포숲 공원으로 시민의 품에 돌아가게 되는데 용인 어떠세요? 개발 엄청나게 많이 돼서 2008년도니까 기증했을 때 민간 건설사를 비롯한 수많은 곳에 매매 요구를 뿌리치고 산림청에 무상으로 기증을 합니다. 이거 돈만 생각했으면 어마어마한 돈이 됐을 텐데 이분들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대로 다 기증을 합니다. 기부 당시에도 신상 공개를 원하지 않아서 산림청 직원들은 이 손창근 선생의 얼굴도 보지 못했고 다만 우리 자식들도 흔쾌히 동의했다는 사실만 알아주십시오 하고 대리인을 통해서 기부 사실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손창근 선생은 평생을 근검절약하며 모은 돈으로 문화재를 샀는데 심지어 칠순잔치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88세를 맞아 미수연이라고 하죠. 더 통 큰 기부를 합니다. 카이스트, 기초과학 중요하죠. 50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현금 기부하고 아흔이 되던 2018년도에는 3명의 자식들 집에 보관 중이던 그림까지 싹 작품 다 회수해가지고 300점이 넘는 우리의 고귀한 문화재를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합니다. 이 기증품 중에는 용비 어청과 초간본이 있었고 추사에 또 다른 난초 걸작으로 불리는 부리선단도까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국립중앙보안관 역사상 가장 크고 고귀한 기증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국립중앙박물관은 이례적으로 개인의 이름을 내건 전시회를 기획합니다. 일명 손세기 손창근 특별전.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문화재 기부 왕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손창근 선생이 마지막까지 놓지 못한 작품이 단 하나, 집에 딱 보관 중이던 그림이 단 하나, 뭐였을까요? 네, 바로 세한도였습니다. 이 오랜 시간 예술품을 수집한
당대 최고의 신미안을 가진 손창근 선생의 눈에도 최고의 작품은 세안도였던 것입니다. 세안도의 작품성이 간접적으로 입증되는 순간이죠. 이 막말로 국립중앙박물관이 아니라 추사가 환생하더라도 손창근 선생에게 세안도를 기부하라고 강요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을 움직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쟁의 포화를 함께 뚫고 평생을 걸쳐 모든 것을 함께 일군 부인 김연순 여사. 여사께서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땅이고 돈이고 다 나눠주는 걸 좋아하시는 양반이 세안도는 도저히 못 나눠주겠어요? 그럼 나 주세요, 나는 줄 수 있잖아요. 이 선생님께서 당신이 뭐 하려고? 그랬더니 부인이 내가 기부하려고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9일 손창근 선생이 세안도마저 끝내 기부하자 당시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문화유산 보훈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시작한 이래 최초로 선생에게 금관 문화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선생이 청와대에 초청받았는데 웬만한 자리엔 초청을 안 하고 사실 청와대의 초청도 거부를 했는데 자식들이 아버지 청와대는 한번 갑시다. 대통령이 그래도 불렀는데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가셨고 문재인 대통령이 90도로 고개를 숙이며 선생의 세안도 기정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세안도를 떠나보낸 그의 마음은 아쉬움이나 헛헛함, 뿌듯함 등의 한 가지 마음으로 설명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안도를 기정했기 때문일까요? 모든 일이 다 끝났구나. 내가 이승에서 할 일은 다 했다. 그런 안락함을 혹시 느끼셨는지 선생은 2024년 6월 11일 9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망 소식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일주일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의 이름을 건 특별전까지 열었던 국립중앙박물관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그의 차남인 손성규 연세대 교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례가 다 끝나고 아버지께서 특히 박물관과 산림청에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저희는 또 자식된 도리로 고인의 뜻에 따라 조용히 가족장으로 치렀습니다. 그저 그 할아버지의,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 라는 말로 존경의 마음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팔아먹을 수만 있다면 그림이 아니라 나라까지 팔아먹으려는 금수만도 못한 인간들의 탐욕을 세안도라는 명작을 만들고 지킨 분들이 중화시키며 세상이 정화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안도는 세태에 따라 사람을 배반하지 않는 이삼족의 마음과 그런 마음에 감사할 줄 아는 추사의 마음이 더해져 위대한 예술이 되었고 돈과 상관없이 예술을 지키려는 바보 같은 이들의 선한 마음이 더해져 위대함이 점점 더 자라고 있습니다.